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 일기 제4부 초심자의 행운, 연산, 대간을 제압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성종의 묘호를 두고서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종의 49제 때 수륙제를 지내도 되냐? 그거 가지고서도 이제 대간들이 한번 딴지를 걸긴 했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핫했던 논쟁이 바로 요거였는데요. 당시 대간들가 이제 정확하게는 홍문관 직지하게 했던 표현말이죠. 표현말은 인을 써야 된다. 인종이라고 해야 된다. 그만큼 이제 대간들이 그래도 성종을 존경은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명의적 윤필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명에서 인종을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인자를 쓰게 되면은 명과 외교 마찰이 생길 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성을 쓰자. 성도 충분히 괜찮은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의견이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몇몇 대신들이 인을 또 지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훈구파는 다 성을 지지하고, 살인들은 인을 지지했다. 그런 건 아니고, 주로 이제 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윤필상 같은 원로 대신들이 성을 좀 이제 일부가 이제 지지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여기서 연산군은 어느 쪽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냐면은 윤필상의 의견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연산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왕께서 이미 지성으로 사죄를 하셨는데 명에서 이미 사용했던 인을 쓰면은 과연 선왕께서 이거 좋아하시겠냐? 성도 충분히 좋은 거니까 그냥 성으로 하자 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이라는 것이 왕에게 주어지는 묘로서는 그야말로 최상의 예우입니다. 하지만 성 또한 딱히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연산군이 결정을 내렸으면은 그냥 따라도 될 법도 한데 여기서 이제 대간들이 좋지 못한 버릇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홍문관 직지학이었던 표현말은 한사코 인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표현말이 뭐라고 강변을 하냐면은 이미 태조와 태종을 쓴 전례가 있다. 태조하고 태종도 썼는데 인종 못 쓸 게 뭐 있습니까? 물론 나중에 인종 쓰기는 써요. 결국에는 인종도 쓰고 인조도 쓰고 결국에는 다 쓰기는 하는 건데 결과론적인 걸 놓고 보면은 표현말의 말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아무튼 연산군 입장에서는 즉위초이고 첫 타자로 이렇게 써도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고민을 해가지고 다소 좀 이제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자 이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연산군하고 대간들 사이에서 말싸움이 번지게 되는데 연산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조하고 태종은 개국한 임금, 그리고 그 개국한 임금 다음번에 들어오는 계승한 임금, 그걸 표현하는 공통된 칭호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 정종이 이때까지만 해도 정식으로 묘호를 못 받고 있었어요. 그냥 공정왕이라고 중국에서 받은 시호만 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태정태세가 아니라 그냥 태태세였습니다. 세종도 그런 말을 했다라고 했죠. 조선의 첫 번째 임금은 나의 할아버지인 태조 이성계, 그리고 두 번째 임금은 아버지인 태종, 그리고 세 번째가 나다. 그래서 이제 태조 다음에 태종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요거는 그냥 그런 형식을 지켜서 쓴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종은 이건 완전 경우가 다르지 않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연산군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종은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괜히 그런 거 써가지고 외교적으로 시비거리 만드는 건 좀 곤란한 것 같고 그냥 성종으로 가자 하고 다시 한번 이제 또 방점을 찍습니다. 하여튼 이쯤 되면 그냥 연산군 뜻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대간들이 조금 더 양보할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연산군이 성종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홍문관의 관료들이 떼거리로 덤벼들어가지고 묘호를 반드시 인으로 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 이 말까지 하게 돼요. 성을 주장한 신하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저건 불충한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강경한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자, 연산군 홍문관의 이 상소를 대단히 괘씸하게 여겨요. 어쭈구리 이것들 봐라. 아니 내가 이미 성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렇게 갈 것이지 더군다나 토론을 안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미 할 만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렸으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될 것이지 도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저것들이 저런 말을 하냐 하면서 부글부글 끌어올랐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대신들은 벌써부터 몸을 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을 주장한 대신들이 대간들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미리 사직을 청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혐의를 피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연산군은 오히려 이 대신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나간 역사를 보니까 송의 인종은 사람이 그냥 유하기만 하고 강인함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적들이 굉장히 많이 침략을 해가지고 굴욕적인 일들이 꽤 있었다. 이거를 놓고 보면은 인자를 쓰는 것이 마냥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이 이렇게 견해를 피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연산군이 그렇게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아니고 또 막무가내식으로 막 주장했던 사람도 아니긴 해요. 초기 모습을 놓고 보면은 나름 그냥 이렇게 세련된 모습도 보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연산군은 이번 사안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내가 직접 결정을 내린 것이다. 토론을 안 한 것도 아니지 않냐? 내가 충분히 심사숙고해가지고 다 이야기 들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린 건데 이거를 왜 대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냐? 대신들은 책임질 필요가 없다 하면서 대신들은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상당히 멋있는 멘트도 날려요. 진짜 이 즉위초기 모습만 놓고 보면 연산군은 어쩌다 나중에 그렇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이때는 또 대단히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대신들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준 연산군은 이번에는 화살을 대간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지난번 상소를 보니까 이거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 한두 가지 아니더라. 이 자식들이 감히 왕한테 이런 표현을 써? 하면서 그 상소에 서명했던 유생들, 그러니까 이제 홍문관이 이걸 상소를 올릴 때 유생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연명상소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명했던 유생 157명을 모조리 다 하옥을 해라. 그리고 추국을 해가지고 무슨 연유로 이런 단어를 썼는지 혹은 배우가 있는지 그걸 밝혀내라는 그런 사상 초유의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뭐 앞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인데 요거는 확실히 좀 찜찜한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대간에 대해서 이렇게 전례 없는 강경한 행보를 보여준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적어도 성종은 이러진 않았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대신들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연산군을 만류를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조선 전기는 훈구와 살인의 대결이었다. 그래서 이제 훈구와 살인이 항상 늘 치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물론 이 말이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구 대신이라고 해가지고 살인, 이 대간 세력을 무조건 쓸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종실록에서도 언급드렸는데 그 대간, 살인들을 키워줬던 사람들, 의도적으로 키워줬던 것도 따지고 보면은 훈구 대신들의 구상이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훈구 대신들도 기본적으로 대간들이 언론의 자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좀 너무 과도한 이야기가 아닌가. 자, 그래서 대신들은 대간들이 군주의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더러 과격한 표현을 쓰는 법도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 가지고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선원께서도 이런 일로 유생들을 처벌한 적이 없는데 전하께서 즉위하시자마자 이렇게 하신다면은 이거 대단히 나중에 뒤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좀 참으시죠 하고 연산군을 뜯어 말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신들의 만류로 인해서 연산군도 한 발 양보를 해줘요. 하여튼 즉위 초에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하옥은 취소한다. 그리고 처벌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그래도 처벌 수위가 약한 건 아니었는데 핵심 주모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찐 핵심 3명은 귀향을 보내고 그리고 21명은 과거 응시를 박탈시켜라. 나머지는 그냥 없던 걸로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이처럼 연산군은 부왕인 성종과 다르게 대간들에게 전례 없는 강경한 입장을 선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벌였던 기싸움, 이 치킨 게임에서도 멋지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49제 문제, 묘호 문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가져가게 된 거예요. 자, 하지만 대신들은 왕과 대간들이 이렇게 계속 기싸움을 벌인다라는 것을 좀 이제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왔던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나서가지고 사실 이제 연산군한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해요. 정말 유명한 말을 하게 되는데 뭐냐? 전하께서 이렇게 대간들의 언로를 지나치게 억누르시게 되면은 역사에 아름답지 않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신들은 그것이 걱정됩니다. 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을 합니다. 자, 그러자 연산군 뭐라고 답변을 하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답변인데 옛날에 그 EBS 지식채널 2에서 나왔던 건 초반에 나온 그 문구 있잖아요. 그죠? 그 문구가 바로 이 문구예요. 그래서 그 문구 보신 분들이 연산군이 저런 말을 했어 라고 많이는 생각하셨을 텐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이때 연산군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뒷말이 중요한데 그래 나도 그거 걱정된다. 나도 뭐 그거 안 무서운 건 아니다. 나도 그거 무섭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 뒷구절이 훨씬 중요한데 이처럼 위를 능멸하는 풍습은 뜯어 고치지 않고선 난 배길 수가 없다. 나는 욕을 먹더라도 위를 능멸하는 풍습, 즉 능상이죠. 이거를 반드시 뜯어 고치겠다라는 대단히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하죠. 결국 내가 역사의 기록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수식어에 불과한 거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뒷말이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여튼 저 건방지게 군 놈들 싹 다 잡아 죽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능상이란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이었는지를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전하께서 하도 대간들이 저렇게 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아서 워딩을 세게 하셨겠지. 그리고 성종 대왕처럼 무조건 이제 대간들한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구조로 가시려나 보다. 요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하여튼간에 이때까지만 해도 이 능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가. 그리고 또 이것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피바람을 몰고 오는 단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초반의 기싸움은 초심자의 행운으로 연산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대간들이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죠. 자, 그 다음번 라운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그 뒤로도 연산군과 대간 사이에서는 계속 강대강의 대치가 이어지게 됩니다. 과연 연산군은 대간들을 끝까지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